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6번째 단원 물질의 정기적 특성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2점짜리 문제입니다. 1번 보세요. 그림은 보의 수소 원자 모양에서 전자가 원자 핵을 중심으로 등속 원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F는 원자 핵이 전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이고요.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보시면 F의 크기는 일정하다. 맞았죠? 왜요? 원계도를 도니까 반지름이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기억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F의 방향은 원자 핵을 향하는 방향 맞았죠? 원자의 플러스가 전자 마이너스를 잡아당기니까요. 디귿이요. 전자가 원자 핵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F의 크기와 같다. 맞았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림 가는 두 전극의 전압을 걸어주었을 때 음극선이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휘어지는 것을 마이너스 y 방향, 즉 아래쪽으로 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거래요. 나는 음극선에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주었을 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주었을 때 음극선이 플러스 y 방향으로 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이 음극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가에서 전기력을 받았다는 얘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걸어주니까 음극선이 플러스 쪽으로 휘어졌으니까 음극선은 마이너스 극성을 갖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 보시면 가의 결과로 음전화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맞았죠? 기억과 니은이 지금 다 맞았습니다. 디귿 보시면 나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크게 하면 플러스 y 방향으로 더 많이 휘어진다. 자, 자기장을 걸어줬더니 플러스 y 방향으로 음극선이 휘었어요. 그 얘기는 외부의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를 크게 하면 더 큰 영향을 받아서 더 많이 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요. 그림 가는 톰슨의 원자 모형을 나는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가본 그림을 잘 보세요. 전자가 있고 양전하를 띤 구 속에 전자가 박혀 있어요. 건포도 모양처럼. 자, 그 다음에 기억은 산란각이 매우 큰 알파 입자의 운동 경로 중 하나입니다. 알파 입자 플러스 입자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아물었어요. 기억 보시면 가는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인 것을 설명할 수 있죠. 왜요? 양전하를 띤 구 속에 마이너스를 띤 전자가 뽕뽕 박혀 있단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합해서 중성인 상태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맞았습니다. 니은 보시면 나의 실험 결과로 전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양성자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 알파 입자가 산란됐으니까 양성자가 튕겨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중심에 전자가 있었다면 이 알파 입자를 잡아당겼을 거고. 그렇죠? 디귿이요. 기억은 알파 입자가 금속박을 이루는 원자핵으로부터 밀어내는 전기력을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운동 경로이다 라고 해놨죠. 기억 보세요. 튕겨나가는 거죠.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그림은 점전화 A, B, C를 각각 x = 0, x = d, x = 2t에 고정시킨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A와 B의 전하량의 크기는 같고 B와 C가 A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F로 같답니다. 자, 봅시다. 4번에 보시면 A, B, C가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어요. A, B, C가 있는데 A는 원점에 있고요. A는 원점에 있고 B는 D 지점에 있고 C는 ED 지점에 있어요. 자, 이게 X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전하량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A와 B의 전하량의 크기는 같대요. A와 B의 전하량의 크기가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럼 A의 전하량을 QA라고 하고 B의 전하량을 QB라고 했을 때 절대값 QA와 절대값 QB가 같은 거예요. 이거를 Q라고 해볼게요. 크기는. 그 다음에 B와 C가 A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 F는 같답니다. 즉 F, A가 B에게 가해주는 전기력의 크기와
F, A가 C에 가해주는 전기력의 크기는 같아요. 방향도 같은지는 그건 몰라요. A와 B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 자, 이거 사이에는 인력이랍니다. 끌어당긴답니다. 인력이죠. A와 C 사이는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 이건 청력이랍니다. 자, 이 얘기는 A와 C는 같은 극, A와 B는 다른 극이란 얘기죠. 그쵸? 이거는 다른 극. 이거는 같은 극이란 얘기고요. 여기까지 이상 없죠? 자,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냅니다. 자, 기억 보시면 전화량의 크기는 C가 A의 2배이다. 봅시다. 먼저 A가 B에 작용하는 크게 봅시다. A가 B에 작용하는 것. 다른 극이에요. 그러면 앞에 K, 거리는 A와 B 사이니까 D 제곱분의 QA, QB인데 다른 극이니까 크기는 Q로 똑같고요. 다른 극이니까 마이너스 붙어야 되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D제곱, Q제곱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F, A가 C에 작용하는 힘은 K, 같은 극이에요. 그러면 A하고 C 사이는 2D죠. 2D의 제곱 Q 곱하기 QC예요. 어차피 같은 극이니까 곱하면 항상 플러스 값 나와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거 크기가 두 개가 같다 그랬죠. 크기 절대값 취하면 같다 그랬어요. 요겁니다. 요거 따라서 K D 제곱 Q 제곱 요거와 K 4D 제곱 Q 곱하기 QC 이게 같은 거예요. K 없어지고 Q 하나 없어지고 D 제곱 없어지고 따라서 Q 이퀄 4분의 1 QC가 되죠. QC의 전화량은 4배의 QA가 돼야 되죠. 그런데 2배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요. B와 C 사이는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 B하고 C. 자, 보세요. A하고 C가 같은 극이죠. 그쵸? 근데 A하고 B는 다른 극이고. 그쵸? 그러면은 A하고 B하고 C 사이는 끌어당기는 건 맞았습니다.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4F냐? 자, 봅시다, 이제. F.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K. 거리가 얼마죠? D지요. D 제곱 B의 전하량 Q, C의 전하량 4Q. 이거죠? 그러면 4배의 K, D 제곱, Q 제곱. 됐습니까? 자, 이거는 전기력 F로 갔다 그랬죠? 따라서 이거는 잠깐만, 예. 요거는 4F가 되죠. 여기 F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그림과 같이 일정한 전압 V가 걸린 두 극판 사이에서 대전된 도체구 A가 절연된 실에 매달려 정지해 있답니다. 가와 같이 정지해 있대요. 절연된 실에 매달려가지고. 여기는 천정이고, 여기는 수직이고, A가 이렇게 있고요. 요 길이는 L이랍니다. L이고 요 각도는 세타1이래요. 세타1이래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끌려왔다는 얘기는 A가 플러스란 얘기죠. 다른 극이어야 끌려오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똑같이 이쪽 플러스, 자, 이쪽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안 변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끌려온 게 아니라 이렇게 끌려왔어요. 이렇게 끌려와서 이렇게 매달려 있고요. 이게 세타2예요. 길이는 L 똑같아요. 자, 그러면 플러스 쪽으로 끌려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이게 B고요. B는 마이너스.
그렇죠? 그런데 세타를 보면은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크대요. 각도가 크다는 얘기는 더 많이 끌려온 거죠. 즉 힘이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거죠. 전기력이 큰 거예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냅니다. A는 양전하로 대전돼 있다. A는 양전하 맞았죠?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갔으니까. 니은 전하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B가 A보다 작죠. 그러니까 각도가 작죠. 니은 틀렸고요. A와 B를 서로 접촉시켰다가 떼면 B는 음전하로 대전됩니까? 자, 요놈이 B가 A보다 지금 작은 거예요, 전하량이. 그럼 두 개를 더했다가 떼면은 A 값이 남아돌겠죠. 그럼 플러스로 대전될 거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이요. 다음은 정기적으로 중성인 털가죽과 빨대를 이용한 실험이랍니다. 마찰전기입니다. 실험 과정 보시면 빨대를 A, B로 잘라 A를 절연된 실로 매달고 털가죽으로 문지른 후 털가죽을 A의 한쪽 끝 P에 가까이 가져가랍니다. 나를 보시면 B를 털가죽으로 문지른 후 B를 P에 가까이 가져가랍니다. A와 B 서로 번갈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가에서 P는 털가죽과 어떤 방향으로 회전할까? 가까워지는 쪽일까요? 멀어지는 쪽일까요? 자, 빨대하고 털가죽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문댔으니까 어느 한쪽은 플러스, 어느 한쪽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져가면 끌려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보기에서 기억보기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회전한다가 맞습니다. 자, 그럼 기억은 맞았고요. 니은 A와 B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되었다. 나 결과를 보세요. P는 B와 멀어지는 방향으로 회전한다 라고 해놨죠. B와 멀어진대요. 자, 그러면 B와 멀어진다는 얘기는 서로 청력이 되는 거죠. 같은 종류죠. 그럼 니은은 다른 종류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디귿 보세요. 빨대와 털가죽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맞았습니다. 마찰전기예요. 그럼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 그림 가하나는 원소 A로 이루어진 기체가 들어있는 방정관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과 백열 등에서 방출되는 빛의 원소 B로 이루어진 저온 방출 빛이 원소 B로 이루어진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빛의 스펙트럼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통과했대요. 흡수한 거죠. 흡수한다는 얘기는 검정색 줄로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가번이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가와 나를 보세요. 같은 위치에 줄이 그어져 있지 않죠? 그쵸? 서로 다른 종류란 얘기입니다. 그럼 디귿은 맞았어요. 기억 보시면 가는 A로 이루어진 기체 방정관에서 방출되는 빛에 의한 스펙트럼, 방출되는 빛이 아니라 가는 흡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나는 흡수 스펙트럼 틀렸죠? 흡수 스펙트럼은 가예요. 그러니까 디귿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 그림 가는 백열 등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나는 원소 A로 이루어진 기체가 들어있는 방정관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자, 백열 등은 연속이죠. 연속 스펙트럼, 가시광선 영역의 연속 스펙트럼이 되어야 되니까 가번이 백열 등입니다. 그 다음에 원소 A로 이루어진 기체가 들어있는 방정관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이에요. 흡수가 아니에요. 검은 줄무늬가 아니에요. 따라서 A는 나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는 태양광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태양광이요. 태양광은요, 태양 표면에서 태양 대기를 통과할 때 기체가 흡수돼서 일부 사라지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하고 그랬어요. 기억 보시면 가는 연속 스펙트럼 맞았습니다. 니은 태양의 대기에는 A 기체가 포함되어 있다. 보세요. 다는 태양의 스펙트럼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검정색 줄무늬하고 나번에 있는 방출된 줄무늬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있죠. 그쵸? 그럼 나번 원소가 다번에 다 태양의 대기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는 맞았습니다. 디귿
나에서 A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연속적임을 알 수 있다. 나에서 A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죠. 줄무늬 이렇게 있으니까.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볼까요? 그림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양자수 1인 궤도에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가의 전자가 n=2인 궤도로 전이한 모습입니다. 전이했다는 얘기는 에너지 받았다는 거고요. 에너지 받아가지고 내버려두면 다 에너지 방출하면 다시 또 원래 궤도로 돌아오죠.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 방출되면서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나와버렸어요. 가에서 나눠낼 때 전자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아니라 흡수해야 되죠. 높은 에너지 준위로 돼야 되니까 흡수해야 됩니다. 기억 틀렸죠. 니은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가에서 나에서보다 크다. 전기력은요, 반지름이 작을수록 커지죠. 그러니까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전자는 n=1인 궤도와 n=2인 궤도 사이에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 양자 상태 맞았습니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이요. 그림은 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 일부와 전자의 전이 A, B, C, D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A, B에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각각 람다 A, 람다 B이고 C, D에서 흡수하는 빛의 파장은 람다 C, 람다 D입니다. 자, A, B, C, D인데 A, B는 방출, C, D는 흡수랍니다. 10번 보시면 위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 n=4 n=3 n=2 n=1 자, 이렇게 되는 게 A고요. 이게 B고요. 자, 여기에서 람다 A 나온대요. 여기에서 람다 B의 파장이 나오고요. 자, 이쪽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람다 C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에너지가 람다 D 과정이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호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전자의 에너지는 양자가 되어 있다. 맞았죠. 불연속적입니다. 니은 람다 A는 람다 D 빼기 람다 C냐? 람다 A 요겁니다. 요거는 전체에서 요거 빼주면 되죠. 그쵸? 람다 D에서 람다 C를 빼줍니까? 아니죠. 이거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에너지예요. 요때의 에너지는 이 전체 에너지는 HFD예요. 그쵸? 이거는 뭐랑 같아요? 이거 더하기 요거 해주면 되죠. 그럼 HFA 더하기 HFC 하면 돼요. 이걸 파장으로 나누면, 일단 H는 없애봅시다. 파장으로 나누면, 람다 D분의 C, D는, 람다 D분의 광속 C는 람다 A분의 C 더하기 람다 C분의 C예요. 근데 뭘 구하는 거죠? 람다 A. 따라서 람다 A분의 1은 람다 D분의 1 빼기 람다 C분의 1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이요. 람다 B는 발모 계열에 속하는 빛의 파장이다. 람다 D가 뭐예요? 람다 B가 뭐예요?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거죠? 발모 계열 맞았습니다. 그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까요? 11번 보시면 그림은 어떤 고체의 에너지 D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색칠한 부분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답니다. 허용된 D예요. 그 다음에 A, B는 허용된 D이고 E0는 A와 B 사이의 D 간격이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물었어요. B에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합니까? 아니죠. 들뜬 상태가 돼야지만 자유전자가 되는 거죠. 기억은 그래서 지금 틀렸습니다. 이상 없죠? 자, 그 다음에 E0가 작을수록, 즉 D 간격이 작을수록 고체의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죠. 예, 금방 자유전자 상태로 되니까 네, 니은은 맞았고요. 그 다음에
D급 보시면 B에서 A로 전이할 때 전이하는 전자가 흡수하는 최소 에너지는 E0, D 간격만큼이요. 맞았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그림은 고체 A, B의 에너지 D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A와 B는 도체, 반도체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래요. 자, 도체는요, 원자가 D와 전도띠가 거의 붙어 있거나 중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A가 도체고 B가 반도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A는 도체 맞았습니다. 니은, 상온에서 전기 전도성은 A가 B보다 좋지 않다? 좋지요, 도체가. 그러니까 틀렸고요. 티그, D의 간격이 작을수록 원자가 D 전자가 전도띠를 전이하기가 쉽죠. 조금만 에너지 받으면 바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맞아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볼까요? 그림 가하나는 어떤 고체 A의 온도가 0켈빈인 상태일 때와 A의 온도가 300켈빈인 상태의 때의 에너지 D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원자가 D에 있던 기억이 전도띠로 전이하여 원자가 D에 니은이 생긴 거랍니다. 자, 니은이 뭐예요? 양공이죠. 비어있는 거. 전자가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다는 얘기는 에너지 받았죠. 에너지 받았다는 얘기는 온도가 300켈빈이라는 거죠. 나번이 300켈빈, 가번이 0켈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억 보시면 옳은 거 찾는 겁니다. 가는 A의 온도가 0켈빈 상태 1대2다. 네, 맞았습니다. 니은, 나에서 기억은 원자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기억, 자유전자가 맞았죠. 그러니까 니은 맞았고, 디귿, 나에서 니은은 양공이죠. 원자가 D 다른 전자가 채울 수 없다? 채울 수 있지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이요. 그림은 규소로 이루어진 고유 반도체 A와 불순물 반도체 B를 구성하는 원소와 원자과 전자의 비율을 각각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B 그림을 잘 보세요. 전자가 하나 결합하지 못하고 남는 게 있죠. 그쵸? 그럼 14족 원소 규소에다가 15족 원소가 하나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2는 15족 원소 맞았습니다. 그러면 기억 보세요. 전기 전도성은 A가 B보다 좋다? 아니죠. 남는 전자가 있어야지만 좋죠. 틀렸습니다. 니은, B는 P형 반도체, 전자가 하나 남았으니까 N형 반도체죠. 디귿, B에서 불순물의 농도를 조절하여 전기 전도도를 조절할 수 있다. 농도를 진하게 하면은 자유전자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렇죠? 따라서 디귿 표현이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시면 그림은 규소로 이루어진 고유 반도체에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불순물을 첨가한 불순물 반도체 A의 에너지 D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원자과 전자가 3개입니다. 그럼 양공 상태가 되는 거죠. 자, X는 양공과 전자 중 하나인데 양공이 맞았죠. 보기 니은은 맞았습니다. 그럼 양공 상태니까 이건 P형 반도체죠. 네, 기억과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원자과 D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모두 같다? 틀렸습니다. 에너지 준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보시면 그림 PN 접합 다이오드 전구 전원 스위치 S를 이용하여 구성한 회로를 나타낸 것으로 스위치를 닫으면 전구에서 불이 켜진답니다. 불이 켜진다는 얘기는 순방향으로 다이오드가 걸렸다는 얘기고. 자, 그럼 16번 보시면 순방향으로 걸렸다는 얘기지요. X, Y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전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전구. 그 다음에 전원이 이렇게 와서 짧게 길게 스위치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쪽에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닫았을 때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순방향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P형, 이게 N형이라는 얘기죠. X는 P형 반도체 맞았습니다. Y는 원자과 전자가 3개의 원소로 도핑돼요. 그럼 P형이 되죠? 틀렸습니다. S를 닫으면, 스위치를 닫으면 Y 원자과 D 전자가 X의 전도띠로 전이한다. 전자가 스위치를 닫으면 X의 전도띠. 자, 그런데 틀렸죠? 이 표현이 바뀌었죠?
S를 닫으면 Y의 원자가 띠가 아니라 전도띠, 이 전자가 X의 원자가 띠를 전이해야 되죠. 이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 기억은 맞았고 니은데 그것이 틀려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이요. 그림은 PN 접합 다이오드 D, 그 다음에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1과 2, 스위치 S1, S2, 저항, 전압이 일정한 직류 전원, 교류 전원을 이용하여 구성한 회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S1을 A에 연결하고, 17번 그림 볼까요? 여기가 반도체 D고요. 여기가 X고, 자, 이게 스위치 1 이고 위에 A가 있어요. A에 반도체 하나 붙어 있고, LED예요. Y고요. 이게 LED 1.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여기가 Z고 이게 LED 2예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저항이고요. 요놈이 전원장치에 연결되어 있는데 위에는 직류전원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C단자, 이게 B단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류전원, 이게 D단자, 단자 D고 스위치 S2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놈이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S1을 여기 A에 연결하고 S2를 C에 연결해요. 그러니까 둘 다 위쪽으로 연결한 거예요. 연결하면 LED1에 불이 켜졌대요. 자, 이게 불이 켜졌다는 얘기는 위쪽 직류 전원에 연결했더니 불이 켜졌다는 얘기는 전류가 흐른 거예요. 그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이 다이오드를 통과해야 되니까 여기가 P형, 여기가 N형이라는 얘기예요. 들어가서 이쪽에 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여기가 P형, 여기가 N형이 돼야 되죠. 순방향으로 걸려야 되니까. 됐죠? 불이 켜지고 S1을 이번에 B에 연결해요. 요걸 여기 연결하고 S2를 C에 연결하면 요거랑 요거예요. 그러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연결하면 LED2에는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럼 역방향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N형, 요쪽이 P형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 다음에 X와 Z는 각각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X는 P형 반도체, X는 N형 반도체예요. 틀렸죠? 니은. Y와 Z는 전자가 주된 전화 운반체인 반도체이다. Y와 Z는 N, 네거티브니까 전화가 운반체 맞았습니다. 디귿. S1을 B에 연결하고 S2를 D에 연결하면, B에 연결 S2를 D에 연결하면 LED2에서는 반복적으로 불이 켜지고 꺼진다. 자, 그러면 교류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는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는 흘러가는데 여기는 역방향 걸린 거죠. N형, P형이니까. 그럼 안 흘러요. 불이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는 이렇게 해서 가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가는데 문제는 여기가 또 역방향이 되죠. 그럼 전류가 안 흘러요. 그쵸?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그림은 PN 접합 다이오드 L1, L2, L3, L4,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저항 R, 동일한 직류전원 2개, 스위치 S를 이용하여 구성한 회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8번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L1이에요. 가운데 여기가 X, 이게 D예요. 자, 이게 L4. 그 다음에 그래서 만나고 여기 있는 다이오드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게 L2. 그 다음에 요놈이 이렇게 돼 있는 놈과 연결돼 있는데 이게 L3. 근데 여기서 전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여기가 C점이고 저항 R이고 여기가 D점. 전원이 여기서 위아래로 되어 있는데 위쪽은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아래쪽은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스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요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스위치를 A에 연결할 때 위에 연결 안 됩니다. 위에 연결할 때 L1, L3, D에만 전류가 흐른답니다. 자, 그럼 플러스에 연결한 거니까 쭉 가서 N1, 이쪽이 플러스 연결돼 여기 흐른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P형, N형. 이건 안 흐른다 그랬죠? 그러면 N형, P형, 역방향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L1 흐르고 L3D에만 요거 안 흘러요. 그럼 이게 N형, P형, 역방향이 되니까 이건 또 P형, N형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L3로 간다 그랬죠? 예, L3 이렇게 가요. 그럼 이게 P형, 이게 N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야죠. 그 다음에 S를 B에 연결할 때는 L2, L4, D에만 전류가 흐른답니다. C, D는 도선 위의 점이고 X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입니다. X가 그러면 P형이 N형이에요. P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 보세요. X는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불순물이 첨가된 반도체 P형 맞았습니다. 니은 D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S를 A에 연결할 때와 B에 연결할 때 같다 해놨죠. A에 연결할 때는 지금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렀죠. B에 연결하면 여기다 연결하면 플러스 이쪽으로 하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흐르죠.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가운데 있는 거. 그럼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이요. R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여기 R, C, R, D일 때 위에서 아래로 올 때 L4의 역방향 전압이 온다.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갈 때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 때요. 그쵸? 그럼 L4에는 역방향 전압 걸려야 되죠. 그래야지 안 흐르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이 맞았어요. 그럼 디귿,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볼까요? 그림, 가와 같이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는 A와 B, 저항, 전원을 이용하여 회를 구성하였더니 PN 접합 다이오드 A와 B, 저항, 전원을 이용하여 회를 구성하였더니 A, B에서 불이 켜졌답니다. 불이 켜졌다는 얘기는 발광 다이오드에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는 얘기죠. 그림 나는 A와 B에서 방출되는 빛의 세기를 파장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가 커지니까 에너지 큰 거죠. 됐죠? 자, 그러면은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A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려있다. 풀 들어왔으니까 맞았습니다. 니은 B에서 N형 반도체의 전자가 P형 반도체로 전이한다. 자, B형 B에서 N형 반도체에 있던 전 남아도는 전자가 P형 반도체로 전이하면서 빛에너지 내보내는 거 맞았습니다. 낮은 에너지 상태로 되면서 빛에너지 나오는 거. 디귿 원자과 띠와 전도 띠 사이의 간격은 A가 B보다 크다. 간격이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 차이가 크다는 얘기죠.
에너지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큰 거, 파장은 짧은 거.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그림 가는 PN 접합 다이오드 저항, 교류 전원을 이용하여 구성한 회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나는 교류 전원의 전압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인데 시간이 2분의 1 t일 때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이 걸린답니다. 저항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며 이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분의 t일 때 순방향 전압이 걸리면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이 걸리면은 일단 전류는 2분의 t일 때 통과가 돼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면은 이거는 역방향이니까 전류 안 흘러야 되죠. 그 다음에 2t에서 3t까지는 다시 또 전류 흘러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때는 전류 안 흘러야 되고 0으로 돼야 되고.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 찾아보세요. 플러스 0 플러스 0 되어 있는 거.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없네요. 2점짜리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것으로 물질의 정기적 특성 2점짜리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